인도에서 갑자기 훅 튀어나오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때문에 깜짝 놀라서 가슴 쓸어내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때마다 드는 생각, 아니, 만약에 진짜 부딪혔으면 이거 도대체 누구 잘못이지? 오늘 이 답답하고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다들요, 실제 법원 판결문을 탈탈 털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예요. 좁은 골목길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심지어 자전거만 다녀야 하는 자전거 도로에서조차 우리는 늘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마주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서로 조심합시다 하는 캠페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법의 영역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법정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결국 판사 앞에까지 가야 했던 구체적인 사고 3가지를 통해서요. 과연 법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그 핵심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건의 법정으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사건입니다. 대구의 한 교차로인데요.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차도가 아니라 글쎄 인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통해서 도로로 진입하는 바로 그 순간 마침 횡단보도 앞에서 규칙대로 딱 멈췄다가 서서히 우회전하던 B씨의 자동차와 그대로 부딪히고 맙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명백한 불법이죠. 인도로 달리던 오토바이와 규칙을 지킨 자동차의 충돌입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요. 자동차 운전자 B씨에게 무려 4,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냅니다. A씨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아니, 저 운전자가 내 오토바이 뻔히 봤으면서도 속도 안 줄이고 그냥 쌩 지나가서 사고가 난 거다. 어때요? 언뜻 들으면 다친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함을 주장할 만한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이 만약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어요? 인도로 달린 오토바이 잘못이 100%일까요?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운전자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사건 결과 정말 궁금하시죠? 그건 잠시 후에 확인하고요. 그 전에 아주 흥미로운 비교가 될 두 번째 사건으로 먼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또 다른 딜레마를 던져주는데요. 이번 무대는 서울의 한강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자전거 운전자 C씨가 쌩쌩 달리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 위를 걷고 있던 보행자 D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한 거예요. 이 사고로 보행자 D씨는 안타깝게도 뇌손상이라는 아주 큰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C씨는 아니 여긴 자전거만 다니는 곳인데 보행자가 있을 거라고 어떻게 예상합니까? 이렇게 항변했고요. 보행자 D씨 쪽은 그렇다고 해도 운전자는 항상 앞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와, 정말 어려운 문제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사건입니다. 이번엔 인도와 차도가 따로 없는 좁은 도로예요. 보행자 E씨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던 차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법규상 보행자는 마주오는 차를 보면서 걸을 수 있도록 좌측 통행, 즉 왼쪽으로 걷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E씨는 이걸 어기고 차랑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3가지 서로 다른 상황,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가 얽힌 복잡한 사고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아마 여러분의 상식이나 예상과는 조금 다른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드디어 판결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첫 번째 사건의 결론은요. 자동차 운전자 B씨의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청구한 4,500만 원, 이거 전부 기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단 1%도 전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니, 사람이 다쳤는데 어떻게 운전자 책임이 0%일 수가 있을까요? 법원의 논리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첫째,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라는 핵심 의무를 지켰다는 점. 둘째, 운전자는 보행자를 살필 의무는 있지만 설마하니 오토바이가 인도를 역주행해서 튀어나올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판단의 근거가 된 아주 중요한 법원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신뢰의 원칙입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죠?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규칙을 잘 지키고 운전하는 한 다른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규칙을 지킬 거라고 믿는 게 타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B씨는 모든 차가 당연히 차도로 다닐 거라고 신뢰했지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튀어나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은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건은 어땠을까요?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를 친 자전거 운전자. 이번에도 이 신뢰의 원칙이 적용됐을까요? 결과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자전거 운전자 C씨에게 앞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 일부 책임을 인정했고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니, 왜 똑같은 신뢰 원칙을 두고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오토바이가 인도로 달리는 건 이건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본 반면에 자전거 도로에 보행자가 나타나는 건 규칙 위반은 맞지만 현실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즉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혹시 모르니 더 조심하세요 하는 더 높은 수준의 전방주시 의무를 부과한 거죠. 신뢰 원칙도 만능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 도로 오른쪽으로 걷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법원은 차량 운전자의 책임과 함께 보행자 E씨에게도 좌측 통행 의무를 어긴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행자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만 받는 절대적인 약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당연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판결을 보니까 도로 위책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좀 오시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이 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모두를 위한 안전수칙으로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행자입니다. 첫째, 자전거 도로는 차도랑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걷지 마세요. 둘째, 인도 없는 길에서는 마주오는 차를 보면서 피할 수 있도록 반드시 좌측 통행해야 합니다. 셋째,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라도 고개 한번 돌려서 좌우를 살피는 습관이 나를 지킵니다. 다음은 자전거, 오토바이 운전자분들. 첫 번째 사건의 교훈, 정말 뼈아팠죠?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인도는 절대 안 됩니다. 사고 시 100% 가해자가 될 뿐 아니라 어떤 법의 보호도 받기 힘들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땐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사건처럼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운전자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운전자를 구해준 생명의 방패막, 바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였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과실 비율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우회전할 때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누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하고요. 이 모든 상황을 증명해줄 블랙박스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결국 오늘 살펴본 모든 판결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는 약자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도, 나 하나만 규칙 지키면 되겠지 하는 섣부른 믿음도 도로 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 운전자든 보행자든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켜줄 때 비로소 안전은 완성됩니다. 지금 이 순간 도로 위에서 당신은 그 신뢰를 지키고 계신가요?